후쌤의 거꾸로 한국사. 조선 유교적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조선을 세운 세력은 누굽니까? 세력. 이성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 세력이 조선을 세웠냐는 거죠. 고려 말의 주요 정치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가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로 나뉘죠. 고려를 유지하겠다는 온건파와 역성혁명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세상을 만들자는 급진파 사대부로 나뉘면서 이제 그 급진파 사대부들이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사대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선비사자의 대부입니다. 선비는 공부하는 사람이죠. 학문, 연마하는 사람. 대부는 공경대부. 관리입니다. 관직명이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공부에서 관직에 나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조선의 지배 세력인 사대부들은 공부에서 관리가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그럼 이게 유교적, 특히 성리학자들이니까, 이 사대부들이 성리학자들이니까 성리학과 성리학 이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백성들을 근본으로 하고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서 뭐 하려고요?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세계,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 불교라든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가 없는 유교는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는 대동세, 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극락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유교에 대해서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관리가 돼서 정치 개혁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이상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게 이 성리학자들의 통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과 신하가 둘 다 사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왕과 신하가 조화를 이루면서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이상세계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통치 이념이 경국대전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경국대전이란 법전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법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사대부들의 통치 이념, 성리학적 이념이 반영된 게 경국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리학적 통치 이념에 맞춰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어떻게 체제를 정비해 갔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중앙제도는 어떻게 정비가 됐고 지방제도는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중앙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중앙의 통치체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중앙 정치기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봅시다. 어떻게 정비해 갔는지 봅시다. 왕과 신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왕이 있으면 신하들의 회의기구가 있을 겁니다. 그 신하들 중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최고 국정을 논의하는 합작기구 의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 밑에는 이호예, 병, 형, 공 6개의 6조가 있죠.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게 하는 거겠죠. 전문성도 담당하게 하고 뭐 역할이 나눠져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의정부에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3부 재상들이 세 재상들이 국가 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진해 갔던 게 조선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또 중앙기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승정원, 왕명 출납이죠. 국왕의 비서기구,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 의금부,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하니까 왕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죠. 왕권이 권위를 가지려면 왕에게 도전하는 죄인들은 엄벌해야 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반역자들이라든가 국가적인 중대사, 중죄인들을 다스리는 의금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그 다음에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왕이 마음대로 국정을 농간할 수 없도록 왕에게 직언을 하고 이렇게 정사를 비판하는 사관원, 그리고 왕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왕을 자문해주는 학자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 홍문관. 이 세 개는 특히 3사라고 해서 언론 역할을 수행하죠. 여러분들 고려시대 3사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춘추관. 지금도 청와대에 춘추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자들 언론 브리핑하고 프레스센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춘추관입니다. 청와대 춘추관. 그 말은 예전엔 역사를 담당하던 게 춘추관이었는데 지금은 왜 기자들이 춘추관인가? 기자들 센터가 춘추관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역사를 바르게 쓰듯이 기사를 바르게 써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교육기관인 성균관. 그 다음에 지금의 서울시에 해당되는, 특별시에 해당되는 한성부, 이런 곳이 중앙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통치기구. 특히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좀 요 3, 4개의 기능, 원관, 언론활동, 그리고 왕과 신하들의 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런 언론이라는 게 결국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제야에 묻혀있는 선비들도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임금과 소통, 백성들의 뜻을 전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기구만 했는데도 8분이네. 지방통치제재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